한 상궁이 남긴 기록에 있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함령전에서 변복동이란 유모가 이 덕혜옹주를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고종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워 있었니 유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요. 오, 당연하죠. 당연히 일어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종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아기가 깨면 어찌하느냐? 그냥 누워 있어라. 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 고종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덕혜옹주. 그렇죠. 그 순간 고종은 자신에 대한 예의보다 딸의 그 꿀 같은 단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든든한 아버지 고종의 품 안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던 덕혜옹주가 8살이 되던 1919년 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 19년이요? 네. 3.1운동. 3.1운동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큰일도 있었죠.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덕혜옹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독살?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는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사를 파견하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일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분노한 일제가 고종을 무참히 독살시켰다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사실일까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은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제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라고 공표하고요, 고종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혜옹주 눈에는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 이렇게 일찍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켜줘야 되는데. 네. 왜 그러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1931년 5월 8일 혼담이 오가고 바로 다음 해 일본 도쿄에서 덕혜옹주는 소 다케유키와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 소 다케유키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결혼 소식, 조선의 신문엔 과연 어떻게 실렸을까? 한번 보시죠.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덕혜옹주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신문사에서 남편을 아예 지워버리고 보도한 거예요. 에? 자, 신문사에서는 대체 왜 덕혜옹주의 남편을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일제가 조선의 귀한 왕녀를 일본인과 결혼시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는요, 덕혜옹주의 남편 소 다케유키의 얼굴을 삭제하고 보도함으로써 이 조선인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대변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보도 이후 덕혜옹주의 생활은 오랫동안 조선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문들이 더 이상 덕혜옹주의 소식을 싣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면은 성을 남자를 따라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고 일본 성씨를 따른다. 이거는 민족 감정상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덕혜옹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만큼 당시 국민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국과 국민들에게서 점점 잊히기 시작한 덕혜옹주. 이제 조선 왕족의 신분을 뒤로 한 채 일본의 백작 부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혜옹주의 결혼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도 좀 잘 해주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텐데 제일 궁금해요. 남편이 네. 어땠을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요. 부부 사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얼마 후 덕혜옹주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거든요. 어떤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이 네, 맞습니다. 바로 덕혜옹주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1932년 8월 덕혜옹주는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을 출산합니다. 딸의 이름은 마사에, 한국식 이름은 정혜였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이 생긴 후 덕혜옹주는 어두운 터널 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덕혜옹주의 앞날이 달라질 사건이 닥쳐옵니다. 일본에서 덕혜옹주에게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 소 다케유키. 그가 한순간에 귀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패망한 뒤에 이 헌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귀족제도 폐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족들은 자기 자귀를 다 반납해야 됐고요. 일본 귀족의 재산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의 남편인 소 다케유키도 백작 자귀를 반납해야 됐고요. 살던 집을 팔고 고용인들 다 해고하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은 재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덕혜옹주는 자취를 싹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50년 한 남자가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을한. 그의 정체는요, 서울신문사 도쿄 특파원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힌 여인. 일본에서 종적을 감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물한이 누구기에 대체 왜 덕혜옹주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기자인데요. 좀 그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혹시 고종이 살아 있었을 때 덕혜옹주의 그 약혼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 기억나세요? 네. 자, 고종은요 총애하던 신하 김황진의 조카.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한 김장한이라 하옵니다. 김장한과 덕혜옹주를 맺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김을한이 김장한의 형이었던 겁니다. 그 김장한의 형. 형이고 기자가 된 거예요? 네. 아, 그럼 어쩌면은 그 덕혜옹주하고 가족이 될 뻔했던 그런. 그렇죠. 그래서 찾는 건가? 김을한은요 고종과 삼촌 김황진의 깊은 인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에게서 고종이 덕혜옹주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 얼마나 덕혜옹주를 걱정했는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된 이후에 사라진 덕혜옹주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덕혜옹주의 행방을 소문하던 김을한, 경악할 만한 곳에서 덕혜옹주를 찾게 됩니다. 김을한이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었죠.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고종이 금지옥엽 아꼈던 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 한때 누구보다 고귀했던 여인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덕혜옹주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을한은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한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덕혜옹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이제 갈 수 있지 않아요? 예, 김을한이 덕혜옹주를 찾아왔을 때가 1950년이었거든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대한제국 황실 가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황실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덕혜옹주의 귀국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국이 늦어지던 덕혜옹주에게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 마사에는요, 덕혜옹주가 일본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 실종됩니다. 당시 마사에는요 20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버립니다. 아, 왜? 그렇게 사라진 마사에는 행방불명됐고요. 그 뒤로 덕혜옹주는 영원히 딸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 26일 한국의 김포공항, 한 여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몽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져 37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덕혜옹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51세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덕혜옹주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기자 김을안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을안이 정신병원에서 덕혜옹주를 발견했을 때 당시 정부는요, 조선의 왕족이 한국에 돌아오는 거 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흐른 후 이 정부가 교체가 됩니다. 김을안은요, 새로운 정부에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장님,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에 제발로 간 게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대로 방치하는 건 명백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혜옹주의 귀국을 국가에 승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1962년 1월 덕혜옹주의 귀국 순간을 담은 기사가 있거든요. 자,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같이. 네. 이렇게 지금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아, 어렸을 때 그 나왔던 그 네. 공부하던 시절부터 다 있네요. 덕혜옹주 인질된 지 38년 만에 그립던 산화로, 그러나 의식 없는 몸. 많은 언론이 아픈 몸으로 수십 년 만에 귀국한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덕혜옹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요, 나이 많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덕혜옹주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모 아니에요? 그 덕혜옹주를 재울 때 아버지가 와, 소름 진짜. 그냥 재우라고 했. 저 소름 돋았어요. 소름. 맞습니다. 처음에 그 다 먹여 키웠던.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 덕혜옹주를 돌봐줬던 그 유모 변복동. 변복동이 김포공항에 마중 올라왔던 겁니다. 당시 변복동의 나이는 72세.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재회한 후 유모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덕혜옹주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